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사흘째 강원도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영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여 매우 나쁨 수준인 150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짙은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서보다 영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났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차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양양 낙산해변에는 조개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조개류가 집단 폐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민들은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준호 기자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서 대형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인 강원 양양군 낙산해변. 공사장 주변 배수관에서 회색빛 탁한 물이 흘러나와 그대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떠봤습니다. 조개가 입을 벌린 채 죽어있고 폐사한 물고기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은 어떨까? 주변 바다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뿌옇고 부유물도 떠다닙니다. 바닥을 봤더니 모래 위로 조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민들조개입니다. 그런데 조개 안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있고 힘을 주지 않아도 수강과 살점이 녹아내리듯 분리됩니다. 폐사한 겁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손으로 모래를 훑자 싱싱한 민들조개가 딸려 올라옵니다. 단단히 담은 조개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조개도 죽어 있는 게 많고 무더기로 발견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어민들은 해변 일대에서 대규모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된 뒤로 바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뻘물이 됐어요. 아주 이게 다 바다 나가면은 바다에 다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최근 2년 사이 민들조개는 어획량이 3분의 1, 칼조개는 5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고 어민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현재 공사 중인 5곳에 더해 7곳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가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이 진행이 되면은 필수 불가결하게 탁수가 발생하고 조개들은 도망을 못 가고 집단 폐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류수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위한 채수를 한 상태입니다. 시공사들은 방류수를 여과장치로 걸러내는 만큼 바다 오염 원인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나 불법 지출에 대해 위반 행위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합니다.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 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점검합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 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의대 비대위가 개강일을 오는 22일로 확정하고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교양 수업을 듣던 예과 1학년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 수업 거부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도 오는 22일 개강을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림대 의대는 본과생 일부가 수업을 듣고 있어 수업을 계속해왔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는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개강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최근 의료 파업과 공중보건이 감소로 지방 소도시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에서는 경증 환자와 또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강릉의 한 보건지소에
고령의 부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엔 평소 앓고 있는 지병 탓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갔는데 이번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화상으로 진료를 합니다. 검사 결과랑 소변 검사 결과 크게 이상은 없고 요대로 약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화면 속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받았지만 어색함은 잠시. 의사를 만나러 시내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마주 보고 했으니까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갖고 좋았죠. 멀리 안 가고 여기서 하니까. 코로나19 때 화상 진료에 익숙해진 의사 역시 능숙하게 대면하듯 진료를 봅니다. 청진도 해야 되고 촉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 안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것은 만성질환에 국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질환에 관련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주는 데에 대해서는 뭐 대면 진료와 뭐 비슷하게 지역 보건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10명에 달하던 도내 공중보건의는 올해는 248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0% 줄었고 같은 기간 강릉시의 경우 21명에서 15명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 보건소는 기존 보건진료소 9곳뿐만 아니라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보건지소까지 모두 12곳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저희 강릉시에서는 보건진료소, 그 보건지소에 이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진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의료 공백 발생 시 진료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오는 20일이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만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사는 우리 이웃들을 이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한글 교실. 오늘 주제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입니다.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옆자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함께 문제를 풉니다. 왜 한 명밖에 안 났지? 그게 궁금한데. 한글도 배우고 인지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옆 교실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2대를 활용한 보행 교육이 한창입니다. 사고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건데 1시간씩 하루 7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어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강릉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로봇 1대를 더 지원하기로 해 이제 석 대로 늘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치료 시간에만큼은 제가 로봇을 작용했더라도 제가 혼자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정도를 개선하고 취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또래보다 약간 낮아 학교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강릉 시민이라면 누구나 50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지능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한 반에 한두 명, 많을 때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는 사회가 가져야 된다.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뿐 아니라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고랭지 밭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와 하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흙탕물 저감을 위해 각종 시설 설치와 주민 인식 교육 등을 해온 환경청이 아예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식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고랭지 밭입니다. 농민들이 주로 감자나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밭마다 곳곳에 흙이 패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밭 주변 길가, 인근 소하천에는 흙과 잡초, 자잘한 영농자재까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온 겁니다. 흙탕물을 모아 가라앉힌 뒤 깨끗하게 걸러 내보내기 위해 조성된 침사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2008년부터 도화모 인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비저모형 관리구역을 지정해 침사지나 우회수로를 조성하고 양파망, 돌망태 같은 거름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아예 계단식 농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1,900억 원에 이르지만 농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지금 흙탕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밭고랑에 밀실을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적을 댄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조금 나지는 않고 있어요. 환경청이 이번엔 아예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사브랑골천과 솔봉천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2.2km 구간에 걸쳐 하천 양쪽 20m 안 토지를 매입해 나무 등을 심습니다. 주민 의견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침전, 흡착 기술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민들이 토지 매도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유인책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관심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범 사업이지만 사후 관리 방식에서 발생원 관리로 전환을 맞이한 흙탕물 저감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췌장암 발병 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치료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46명보다 15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 74%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로는 60대 26%, 70대 35%, 80세 이상 23%로 고령층 환자가 많았습니다. 전교조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 보호 대책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휘법을 개정해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교사가 휘말릴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속초에서 진행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춘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전교조와 교사 노조 등은 무죄와 선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